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4년 9월 23일이고요. 저희 오늘 가치 투자에서는 오늘 또 아침에 눈을 딱 뜨고 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또 재료 찾기, 또 이슈 만들기 열혈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 오늘 시장에서 또 떠올랐던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또 삼성전기 얘기 가지고 좀 뜨거웠었죠. 그래서 삼성전기가 또 초소형 전고체 배터리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라는 내용들과 함께 종목들이 섹터별로 가장 강하게 많이 움직이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가치 투자에서 한번 이런저런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삼성전기입니다. 저희가 전고체 배터리 하게 되면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 쪽으로는 거의 이제 도요타랑 지금 일본의 도요타죠. 예, 그리고 또 이제 중국의 CATL이죠. 예, 이런 쪽과 함께 삼성 SDI가 경쟁하기 시작하면서 거의 전고체를 누가 먼저 양산하느냐, 삼성 SDI도 거의 뭐 스케줄은 나온 것 같습니다. 2026년도 나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2026년 이후부터는 이제 삼성 SDI가 가장 먼저 하지 않을까 기대감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도 많이 움직였죠. 네, 그런 쪽에서 변화가 나오는데 의외로 삼성전기가 떡 나옵니다. 그래서 삼성 SDI는 조금 다른 게 황화물계, 산화물계 조금 차이가 있죠. 그런 쪽에서 초소형 전고체 배터리 이거를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시장에서는 그러면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 그리고 또 이게 삼성전기가 강점이 뭐냐면은 그동안에 MLCC를 통해서 이어갔던 가장 또 기술력을 좀 돋보였었던 일본의 무라타랑 함께 거의 그래도 시장에서 알려진 두 주자죠. 그런 쪽에서 우리 MLCC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게 멀티 레이어, 그러나 즉 다층으로 쫙 하고 쌓기 시작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왔던 강점을 그대로 이 전고체 배터리에 이용을 해서 들어가는 것들을 MLCC 방식으로 이렇게 적층해서 가는 과정 쪽에서 이걸 하나 만들었다. 라는 쪽에서 시장에서 부각을 받기 시작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삼성전기가 했느냐라고 보다 보니까 그래도 IT 부품 쪽에 강자입니다. 그런데 이 MLCC를 통해서 개발했는데 이 초소형, 그러니까 즉 작은 거란 얘기죠. 특히 전고체 배터리의 강점은 일단 첫 번째 안정성이 있을 거고요. 안 터집니다. 잘 안 터지는 거고, 두 번째 어떤 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자율 변환, 예, 자유롭게 예, 저 하늘을 예, 이건 아니죠. 예, 자유롭게 변형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쪽에서 강점이 나오고 있는데, 왜냐면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전기차 중심으로 나온 거는 원통형, 각형, 파우치형 이런 식으로 규격화되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디바이스건 간에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핵심이죠. 그래서 삼성전자와 함께 여러 가지 개발하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앞으로 갤럭시 링 나오고 있고 게다가 또 웨어러블을 하게 되면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버즈가 있겠죠. 이어폰 있고 거기다가 나중엔 또 적용하기 시작하게 되면 뭐 핸드폰도 할 수가 있겠지만 근데 그거는 아직 웨어러블 쪽은 아니다 보니까 그거는 좀 너무 가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런 쪽에서 또 기어 같은 경우 삼성 기어 또 VR 쪽이죠. 이쪽도 들어갈 수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우리가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우리가 개발했네요 하고 축하해 주세요 이런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게 앞으로 삼성전기는 그냥 당연히 어떤 IT 부품 쪽이 아니라 그러면 확장돼서 어떤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쪽에 배터리 회사 쪽까지 가느냐 요게 좀 애매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반응들도 잠깐만 교통정지가 좀 필요한 거 아니야? 삼성전기가 그것까지 해? 라고 하다 보니까 좀 고민이 드는 거고 그래서 시제품 테스트하고 2026년에 양산 거의 삼성 SDI와 하는 것과 좀 비슷한 결로 나오기 시작하죠. 그렇게 되면은 이거 누가 배터리 회사야? 라는 쪽에서 좀 시장에 고민이 좀 있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마 일단 진행이 돼가면서 삼성그룹 쪽에서도 좀 정리가 필요하겠죠. 니네 했으니까 이거를 SDI로 넘겨라. SDI가 받아서 해라. 대신에 개발했으니까 그에 따른 로열티나 뭐 어떤 블라블라블라 예, 이런 것들을 도움을 주고 아니면 기술을 팔든가 그래서 좀 교통정리가 돼야 되는데 삼성전기가 배터리를 하기는 좀 그렇지 않느냐라는 쪽에 대한 좀 의아한 모습들 이게 좀 시장에 반영되다 보니까 주가가 세지 못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첫 번째가 이제 교통정리에 대한 모습들이 좀 필요하다. 교통정리 그래서 누가 배터리를 다 할 것이냐라는 쪽들 두 번째는 2026년이 양산입니다. 26년이 양산이다 보니까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아직 한 1년 좀 넘게 1년 반 이상 남은 상황들이죠. 그때까지 양산하려게 되면 거기 들어가는 투자 자금 들어가야 되겠죠. 만약에 혹시나 삼성전기가 한다라고 하게 되면 자금 들어갈 거고 거기다가 자금 들어가는 거 가지고 라인 세우고 이렇게 쭉 나오는 과정 되게 되면 그 중에 또 들어가는 게 있다고 하더라도 이어지는
전고체 배터리가 그만큼의 수율이 나올 것이냐. 그러니까 즉, 불량품이 좀 적고, 그리고 또 수율을 끌어올려서, 투입한 자금 대비해서 안정적인 생산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이 아직 의문이 남는 상황이죠. 다들 전고체 배터리 하는 건 알겠는데, 개발한 거는 알겠는데, 시제품과 테스트용은 직접 생산하는 것과 무지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시간 가능하겠느냐? 아니면 그쪽에서 자금 투여하고 알맞은 수익이 나오겠느냐? 이런 거 가지고 좀 시장이 고민하다 보니까 아마 오늘 주가는 그렇게 탄력적이지 못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이 웨어러블 초소형 웨어러블 쪽으로 이 전고체 배터리 들어가는 건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런 인체에 직접적으로 닿는 건데 닿다가 폭발하게 되면 특히 뭐 LFP나 아니면 뭐 또 다른 또 NCM 계열 쪽으로 들어갔었을 때 화재가 나게 되면 이거 완전히 큰일 나는 일이죠. 바로 직접 링에 들어갔는데 손가락이 아니면 또 눈에 쓴 기어를 들어갔는데 만약에 앞에서 폭발하게 된다. 이거 좀 골치 아픈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방향은 맞다. 가는 건 맞다. 라는 쪽이고 그리고 또 링 같은 경우도 한번 충전하고 거의 뭐 최소 한 달이나 두 달 이런 식으로 오래 가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효율성과 같이 생각하게 되면 여러 가지상 가는 건 맞습니다. 가는 기술의 방향은 맞지만 조금 생각할 변화가 좀 더 필요하다라는 쪽에서 시장은 약간 또 그렇게 환호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종목 쪽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오늘 움직였던 것들이 지금 삼성전기 자체들 같은 경우도 주가가 움직이는 움직이는데 그럼 보게 되면은 딱 오늘 시가가 고가대였네요. 그리고 딱 중요한 가격대 여기 이렇게 저항대 있는 이런 자리들까지 들어가서 당장 못 가요 라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다 보니까 일단 갔다가 바로 밀려내리는 모습들 그러면 다시 이 정도 갭 나왔던 부분까지 확인하고 다시 가든가 아니면 힘이 없어서 빠지든가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그런 과정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는 따라가는 건 아니죠. 이게 어느 정도 좀 기술적 분석에 조금 감이 있었다고 하게 되면 갖고 있던 거 그냥 반이라도 던지는 게 맞겠죠. 그런 쪽으로 액션을 취해주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쪽이고 게다가 IT 쪽들은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자꾸 경기 위축 얘기가 나오고 지금 IT 세트 수요가 그만큼 살아날 수 있을 것이냐 라는 쪽에 대해서 지금 막 고민을 하다 보니까 경기와 관련된 부분들 쪽에서 고민이 많아요. 그런 쪽에서 반등하게 되면 일단은 그런 자리 쪽으로 들어오지 않나 라는 쪽인데 오히려 지금이 시장이 약간 종목 장세의 성격이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특히 MLCC, 2차전지 전고체 이런 종목들이 훨씬 강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MLCC 쪽에서 기술을 추출해서 그게 삼성전기가 만들었다고 하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들이 셌는데 보게 되면은 뭐 코칩 이런 종목 오히려 지금 MLCC가 셌다 그러면은 당연히 삼성전기부터 삼화컨덴서 아모텍 이런 종목들이 더 세게 가는 게 맞지 않나 싶긴 한데 그게 아니라 좀 작은 종목들이 더 많이 갔다라는 쪽들은 조금 다른 결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대주전자재료가 움직였던 거는 다른 케이스입니다. 이거는 그게 아니라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는 소재 쪽의 종목들이 막 다시 한번 기지개를 피는 과정 그쪽에서 흐름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주전자재료는 다른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 MLCC가 움직였던 거는 조금 시장이 좀 오버하지 않나 코칩은 좀 다른 얘기 같고요. 많이 빠지다 보니까 거기서 나왔던 반발매 정도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전고체가 강했습니다. 전고체 쪽도 강했는데 일단 산화물계다 보니까 산화물계 쪽이 아닌 화학물계 쪽의 종목들도 막 움직여요. 그래서 조금 특이하다라는 쪽으로 바라보는데 그런 쪽에서도 그래도 주가가 움직였다고 하게 되면 뭐 대표적인 전고체 하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죠. 죽진 않았어요. 계속 지금 박스권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딱 보셔도 아시겠지만은 눌렸을 때 좀 어떤 박스권 흐름 쪽에서 대응하는 게 가장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이런 중요한 지지권 쪽에서 잘 지지한다.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는 팍 튀는 거 이런 것들 가지고 매매할 정도고 이 정도를 좀 또 강하게 돌파를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지금 본다고 하더라도 직전 고점대 부분 이렇게 저항대가 하나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까지 또 직전 고점과 함께 같이 돌파하기는 좀 어렵다. 한쪽에서 가다가 밀리는 모습들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또 어차피 지지하게 되면 또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쫓아가는 건 아니다. 한쪽에서 이걸 돌파해서 강하게 갈 수 있겠느냐. 거래는 마음에 드는데 아직은 의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속성이 있겠다라는 쪽들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전고체 쪽도 너무 시장에 움직이는 흐름들만 가지고 대응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고체 쪽 종목들 오늘 원중까지도 오랜만에 좀 강한 모습들이 나오고 그 밖에 또 나머지 전통적인 종목들이죠. 뭐 CIS 이런 것들도 좀 움직이고 하는데 이거는 잘못 대응했다가는 좀 우하향 쪽 장비 쪽들은 지금 의외로
턴하는 게 좀 강하지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 들어가게 되면 이런 것들은 또 고생하는 모습들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전고체 쪽이 된다 그러면은 아예 접근하는 거는 그냥 공식적으로 한농화성이나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이게 가장 대정주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보는 게 맞겠다. 하지만 지금은 연속성은 모르겠다. 오히려 약간 트레이딩 개념적으로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쫓아갈 단계는 아니고 트레이딩 개념이 지금은 맞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기술적인 완성도가 아직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어떤 그만큼 항상 전고체 배터리의 핵심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수율이 나와서 얼만큼 끌어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의문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는 기술의 방향은 맞겠다. 하지만 그게 지금 당장 어떤 치고 갈 만한 모습 멘텀은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나마 2차전지 쪽에서 오늘 뭐 장비주도 움직이고 좀 들썩했지만 그래도 기존의 2차전지 쪽에서 조금 좀 소외됐었던 그런 쪽에서 소재 쪽들이 움직였다. 이게 좀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런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특히 뭐 신성 ST 같은 경우는 약간 ESS 쪽과도 연결되죠. 그래서 ESS 쪽이 좀 움직였다는 것도 눈여겨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움직이는 것들, 그리고 또 소재 쪽에서 오랜만에 에코프로 BM들 움직이면서 흐름들이 나오는데, 일단 9월 달에 20일까지 나오는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일단 아직까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P는 이제 돌아서려고 해요. 하지만 Q는 아직까지 20일까지만 본다고 하더라도 8월 달 규모 44% 정도밖에 안 되는 기조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Q의 부분은 아직 조금 요원한데, 요거만 돌아서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Q의 확대가 좀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좀 바뀔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의 기조이기 때문에 조금 위축됐던 나머지 소재 쪽들도 다시 한번 고개를 드나 라는 것들을 봐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지금 자리를 보게 된다 그러면은 일단 저항대까지 바싹 들어왔어요. 네, 지금 계속 저항을 보여주던 자리, 여기서 맞기만 하면 빠졌었죠. 지금 여기서 빠지고 이번에도 딱 들어옵니다. 이런 자리들, 이렇게 검은색 전에 대한 저항들이 있는데 여기까지 딱 들어와서 지금부터 다시 돌리고 힘차게 돌아설 수 있을지, 이게 지금 관건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은 돌아서게 되면은 한 20만원대 근처까지는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런 후속 매수가 강할 수 있을지 이거 체크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오랜 기간 동안 하락했기 때문에 한번 간선이 있어 보입니다. 이런 거 보시면서 일단 여기서 저항을 받았을 때 일단은 약간 그래도 줄여졌다가 다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이 정도까지는 벌려져 있기 때문에 추세된 저항을 돌파하는 과정들이 이제 지난 LG에너지 솔루션 이외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을지도 한번 좀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마찬가지로 LG에너지 솔루션도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고점에서 막 횡보하는데 그렇다고 막 크게 흔들릴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지난번 본 것처럼 여기서 이제 가다가 단기 평선이 지지되는 이런 자리들, 딱 단기 매매할 만한 자리들이고,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딱 이 자리, 그러니까 즉 지금 가격대로 보게 되면 한 38만 5천원대 여기가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도 중요한 지지권 맞추고 또 돌아가는 모습들이 나오겠죠. 거기에 따라서 변화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때에 대한 주가 흐름들 잘 보시고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과정들이 연결되는지를 또 체크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서 2차전지는 그래도 꿈틀거리고 있다. 워낙 기대감이 없다 보니까 살아나려고 노력하고 있다. 라는 쪽들도 같이 보시면서 연결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서 시작은 삼성전기로 해서 2차전지 쪽에 대한 내용까지 다 점검을 해봤습니다. 다음에 또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